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꼼꼼하게 살펴볼 작품은요. 바로 고전 소설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유충열전입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영웅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비밀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영웅. 과연 영웅은 특별하게 태어나는 걸까요? 아니면 혹독한 시련을 겪으면서 만들어지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배울 이 유충열전이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아주 고전적인 답, 일종의 영웅 공식을 남김없이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유충열전은 영웅소설이라는 장르의 특징을 정말 완벽하게 보여주는 말 그대로 교과서 같은 작품이에요. 여기 화면에 나오는 이 구조 한번 보세요. 고귀한 혈통으로 태어나서 아주 기이하게 출생하고 상상도 못할 시련을 겪다가 조력자를 만나 위기를 극복하고 마침내 영광을 되찾는 이 구조. 지금부터 유충열의 삶을 따라가면서 이 구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의 시작이 아주 독특합니다.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지상, 즉 인간 세상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갈등의 뿌리는 저 멀리 하늘, 바로 천상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스케일이 엄청나죠? 이 소설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 이원적 세계관입니다. 이원적이라는 건 세계가 하늘과 땅 이렇게 두 개라는 뜻이에요. 천상계의 장군이었던 자미원 대장성이 바로 지상계의 유충열로 태어나는 거고요. 그의 적이었던 익성은 정한담과 최일기로 태어나서 운명적인 싸움을 이어가는 거죠. 이런 설정은 처음부터 이 주인공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늘이 내린 특별한 인물이구나 하는 걸 독자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주는 아주 효과적인 장치입니다. 자, 아까 봤던 영웅소설의 공식 기억나죠? 기이한 출생, 바로 이 부분입니다. 명문가의 부모님이 오랫동안 아이가 없어서 정성껏 기도를 드렸더니 꿈에 천상의 존재가 나타나서 제가 아들로 태어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런 신비로운 탄생 이야기는요, 이 아이가 앞으로 평범하지 않은 위대한 운명을 타고났다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장치, 일종의 복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영웅의 운명이 순탄할 리가 없죠. 오히려 위대한 영웅일수록 더 혹독한 시련을 겪게 마련입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어린 유충열에게는 정말 가혹한 운명에 닥쳐옵니다. 시련이 정말 쉴 틈 없이 몰아칩니다. 한번 보세요. 먼저 간신 정한담의 모함으로 아버지가 머나먼 곳으로 귀향을 가고요. 그걸로도 모자라서 간신들이 어린 유충열을 죽이려고 집에 불까지 지릅니다. 어머니 덕분에 겨우 탈출했는데 도망치는 길에 해적을 만나서 어머니와도 헤어지고 결국 충렬이는 차가운 강물에 던져지게 되죠. 모든 걸 잃어버린 거예요. 가족, 집, 신분까지. 이 모든 걸 잃은 맨바닥, 바로 여기서부터 영웅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지만 영웅은 혼자가 아니죠.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반드시 그를 알아보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조력자라고 하죠. 유충열도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자신의 운명을 바꿔줄 결정적인 조력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조력자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해요. 그냥 구해주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거든요. 강물에 빠진 충렬을 상인들이 구해줬고, 퇴직한 관리였던 강희주는 충렬의 비범함을 한눈에 알아보고 양아들로 삼아서 글공부를 시키죠. 나중에는 사위로 삼고요. 그리고 백룡사의 노승은 충렬에게 무예와 도술, 병법까지 가르쳐서 완벽한 영웅으로 성장시킵니다. 즉, 이 조력자들은 충렬의 목숨을 구해주고 보호해주고 마침내 영웅이 될 능력을 키워주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들입니다. 자, 이제 수련을 마친 영웅이 세상 밖으로 나갈 시간이 됐습니다. 유충열이 이렇게 힘을 기르고 있는 동안 바깥 세상은 간신들 때문에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어요. 이제 영웅이 활약할 무대가 마련된 거죠. 보세요. 유충열 개인의 원수였던 정한담이 이제는 나라 전체를 뒤엎으려고 합니다. 외적, 즉 다른 나라 군대까지 끌어들여서 황제를 공격하는 국가적인 반역을 저지르는 거죠. 개인적인 차원의 복수극이 이제 나라의 운명을 건 거대한 전쟁으로 번지게 된 겁니다. 유충열이 드디어 황제 앞에 나타나는데 이 장면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보통 영웅이라면 폐하, 제가 왔습니다 하고 바로 구해주잖아요. 그런데 유충열은 그러지 않아요. 먼저 황제를 아주 호되게 꾸짖습니다. 정한담 같은 간신말을 듣고 충신들을 내쫓더니 꼴이 이게 뭡니까 하고요.
이건 단순히 윗사람에게 복종하는 충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따지는 정의가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제부터는 현실적인 전투가 아니에요. 거의 판타지 영화를 보는 것 같죠. 유충렬은 하늘의 힘이 담긴 갑옷과 칼을 가지고 도수를 부리면서 싸웁니다. 혼자서 수십만 대군을 상대하는 말 그대로 초인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비현실적인 묘사는 유충렬이 인간을 넘어선 천상계에서 온 영웅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싸움이 끝나고 이야기는 아주 명쾌하게 마무리됩니다. 나쁜 짓이란 정한담과 최일기는 당연히 벌을 받고요. 뿔뿔이 흩어져서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내까지 모두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문의 명예도 되찾고 높은 벼슬에 올라 행복하게 살죠. 이걸 사자성어로 권선징악이라고 합니다.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아주 교훈적인 주제의식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보면 좀 뻔해 보이는 이 영웅 이야기가 왜 조선시대 사람들한테 그렇게까지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던 걸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이야기 밖으로 나와서 당시의 실제 역사를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소설이 쓴 시기가 아주 중요해요. 바로 병자호란 직후입니다. 병자호란, 우리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사건 중 하나잖아요. 임금님이 직접 머리를 조아리고 항복했던 그 사건. 온 나라가 패배감과 무력감에 빠져있던 바로 그 시기에 이 소설이 등장한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의 진짜 힘이 발휘되는 겁니다. 현실에서는 우리가 외적에게 속수무책으로 졌지만 소설 속에서는 유충렬이라는 압도적으로 강한 우리 영웅이 나타나서 외적들을 아주 통쾌하게 물리쳐 주잖아요? 사람들은 이걸 읽으면서 대리만족을 느꼈던 거예요. 현실의 패배로 상처받은 자존심을 소설 속의 승리를 통해 치유받았던 거죠. 문학이 일종의 심리치료제 역할을 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유충렬전은 그냥 시간 때우려고 읽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안에는 우리도 이렇게 강한 영웅을 갖고 싶다, 정의가 승리하는 세상을 보고 싶다는 당시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과 염원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죠. 훼손된 민족의 자긍심을 회복하려는 눈물겨운 외침이었던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대는 흘러서 이제 조선시대도 아니고 우리는 왕을 위해 싸우지도 않죠.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이런 영웅 이야기에 가슴이 뛸까요? 옛날 유충렬전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우리가 열광하는 수많은 슈퍼히어로 영화까지. 시대를 관통해서 우리를 사로잡는 이 영웅 서사의 진짜 매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